나 좋아, 오케이. 그게 나쁘지도 않아요, 오히려 사실. 미안한데 이것도 더, 알았어. 말을 하지 마라. 예를 들어 좀 뜸들여라, 차라리. 부장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사람이 제 경험상은 희한한 거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아니면 내가 누구 얘기를 들었을 때 계속 끄덕거리면은 내가 저 사람과 되게 잘 통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럼 서서히 신뢰가 쌓이더라고요. 부장님은 어떤 쿠션 언어 쓰세요? 네, 저도 이제 전혀 그런 업무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는 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마하셨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일단 말을 거는 스몰 겁니다. 토크. 네. 네. 아니 그럼 스몰 그게 그 모든 게 지금까지 다 쿠션 언어셨어요? 저희 모든 사람들한테 했던 그 뭐 머리 얘기하고 뭐 바뀌셨네요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공통된 주제를 찾는 거죠. 그 사람과 나의 공통적인 주제. 만약에 내가 이런 말을 했을 경우 이 사람이 관심을 보일 만한 주제. 공통된 동질감을 주제를, 만들어 놓고. 공통된 주제를 말하는 거죠. 오히려 도망가고 싶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랑 대화하기 싫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주제 말고 예. 가벼운 주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근데 저 할 말 있는데 요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일단 말문을 튄 다음에 말 그대로 정말 그 별거 아닌 대화들을 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어느 정도 뭔가 이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상태일 때 이제 제 그 본론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대화를 하는 그런 약간 대화법 같은 거 정리된 걸 보면은 이걸 이제 스몰 챗 혹은 스몰 토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국 애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걔네들이 시작하는 게 오늘 어때? 저한테 딱 얘기를 나올 때 뭐 오늘 어때? 괜찮아? 아니면은 뭐 야 오늘 완전 너 오늘 멋있다. 아니면 야 오늘 뭐 아침부터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런 식으로의 쿠션 언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약간 좀 죄송하다라는 표현으로 들어갔는데 외국 애들 같은 경우에는 미안하다라는 그 뉘앙스의 얘기보다는 조금 더 밝은 톤을 먼저 띄워내거든요. 스몰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오늘 어때? 완전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그럼 그쪽도 뭐라고 나와서 개 같아 이러면 얘기 안 하거든요. 그지 같아 이렇게 안 하고 좋아, great 하면서 오늘 뭐 perfect 오늘 완전 좋아. 그런데 거기서 막 완전 좋아, 그래 좋아, 다행이다 그러면서 근데 로 얘기를 근데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래요. 오늘 좋아? 좋아요. 근데 이것 좀 한번 해볼 수 있겠어? 나 좋아, 오케이. 그게 나쁘지도 않아요, 오히려 사실. 미안한데 이것도 더, 알았어. 갑자기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숙제를 이렇게 또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이 내용도 약간 외국에서 좀 유래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상사가 좀 일을 좀 잘못 그르치고 있거나 어떤 지적을 해줘야 될 때 상사를 지적을 해줘야 되니까 일단 앞에 쿠션 언어가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약간 as you know 여기서 온 건지 모르겠는데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적을 하면 상사가 기분이 좀 덜 나빠할 수도 있다라고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거는 정말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스 매니지먼트는 따로 챕터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기 때문에. 그 다음 회에 또 따로 시간을 좀 마련할 보스 매니지먼트는 너무너무 상위 스킬이고 그래요? 그냥 여기 질문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만 아주 짧게 드리면은 네. 이미 보고 드렸지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하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그래 그때 있었지 하면서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현실은 그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역효과가 굉장히 리즈너블한 보스만 그렇게 얘기하시죠. 드물고요. 언제 얘기했는데? 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내가 뒤에 할 말도 못하게 돼버리고 이미 옛날 거 설명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네요. 내가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나? 예. 아예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에 대한 내용을 이미 처음부터 정말 알고 계시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그거를 이미 요약해가지고 그걸 말씀드린 다음에 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집어넣겠습니다. 이 질문. 네. 그럼 이것처럼 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쿠션 언어들이 있을까요? 쿠션 언어도 사실 너무 남발하면 솔직히 맞아요. 별로 좀 그렇거든요. 맞아요. 얘 그냥 습관이구나. 네, 방금 솔직히 좀 그렇거든요. 정말. 솔직히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사실은요. 이런 말들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그럼 여지껏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되게 이미 대화가 끝난 다음에 말미에
근데 솔직히 좀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본인의 생각을 강조하게 되는 경우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중간중간 사용하지 말고 꼭 필요할 때 진짜 강조하고 싶을 때 솔직히 저는 이거는 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하면은 오히려 맞아. 더 효과가 높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아, 쓴다면 마지막에 그럼. 정말 강조의 의미를 써라. 어쨌든 되도록 쓰지 말라. 그렇죠. 나 이제부터 너 기분 안 좋게 할 것 같아가 미리 가면은 그 사람 80만 기분 나쁠 게 120이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건 아예 안 쓰는 게 좋다고 저는 들었어. 오히려 그런 상황이 오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될 때는 말을 하지 마라. 예를 들어 좀 뜸들여라. 차라리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온몸으로 드러내라. 예를 들어서 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김 부장 진짜 너무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부장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죠. 어차피 나쁜 말을 뱉어야 된다면은 아, 예. 그게 낫다는 거죠. 속 터져 죽을 뻔했는데. 부장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매니저님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돌려서 말하면 더 이상하게 왜곡될 때가 있더라고요. 의미가. 맞아요. 오히려 빨리 단도직입적 얘기한 다음에 처리해야 될 거면 그게 나은 것 같고요. 근데 무슨 이렇게 조사라던가 좀 차라리 돌려 말해야 되는 건 좀 진짜 그건 돌리는데 일로서 안 좋은 얘기면 빨리 얘기합니다 그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대안을 얘기하는 게 빠르니까. 그게 오히려 스킬인 것 같고요. 대부분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너무 돌려 말하거나 쿠션 언어를 되도록 쓰지 말라라는 쪽으로. 좋긴 한데 한 가지 또 방법은 있어요. 근데 쿠션 언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좋은 소식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우리 실적이 이만큼 이게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들으셨을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뭐 좋은 소식은 계속 들어줬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 그렇지 하면서 할 때 그런데 우리 여기서 혼란을 틈타. 네, 혼란을 틈타 하면은 혼틈. 네. 이게 네 상대적으로 좀 이게 좀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소식 먼저 들을래, 나쁜 소식 먼저 들을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예. 좋은 소식을 먼저 말해버리는 거죠. 김성우 부장님하고 친한 상사분들은 나중에 알 것 같아요. 뭐 말해 이럴 것 같아요. 진짜 듣다 보면. 지금 주옥 같은 뭐, 기술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게 다 말씀해 주셔도 되는 건가 싶어요. 제 상사 보면 이거를 안 볼 거라.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두 번째 키워드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이제 대화로서 신뢰를 쌓을 수도 있지만 대화로서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들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신뢰가 쌓이는 경우와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를 예를 들어 얘기를 좀 해보면은 무너지는 경우를 먼저 무너지는 네. 경우는 이제 팀장이 팀원을 방어하지 않는 경우 외부의 요인도 있고 팀원의 잘못도 있어서 어쨌건 일이 그르쳤어요. 그럴 경우에 팀장은 어떤 대화를 통해 갖고 팀원을 훈계하면서 지적하면서 팀원을 다시 인커리지를 같이 해줄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가장 크게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는 인커리지가 빠지고 지적만 남으면서 팀원만 화내는 거죠. 팀원한테만 이 잘못도 네가 잘했어야지. 네 잘못이야. 네가 못했네. 이렇게 이제 팀원이 특히 외부 팀 외분이 있을 때 같이 팀장이 자기를 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속감이거나 모든 팀 스피릿이 다 무너지면서 이제 이 팀장은 내가 장으로 모실 이유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면서 신뢰가 확 까지죠. 가장 큰 그게 자존심 영입니다. 상하죠. 그렇죠. 반대로 제가 리딩하는 포지션에서 밑에 애들이 예를 들어 나를 믿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밑에 애들이 나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신뢰가 깨지겠죠. 서로 그렇죠. 팀 안에서는 팀 스피릿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서로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들이 대화로 보여지면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상사가 뭔가를 지시했거나 얘기를 했거나 뭔가를 했을 때 자기가 이거 내가 이렇게 시켰다고 이렇게 바꿔버리거나 본인이 신뢰를 깨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뒤집어 버리는 거죠. 네, 막상 무슨 순간이었을 때 그런 순간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아니면 나중에 가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저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위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니까 이거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알고 보면 그거는 본인이 생각해서 시켰는데 보고도 안 하고 예를 들면 그냥 나중에 그거 알고 나면 배신감 장난 아니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해봤는데 쓰지도 않았는데 윗사람 다 팔아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 저 사람이 시킨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신뢰가 딱 깨져버리면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하고. 되게 진짜 신뢰가 깨지는 것만큼 되게 충격적인 기억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 순간의 기억은 좀 평생 좀 가는 경향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특히 막 이렇게 저 케이스에서 조금 추가하면은 직장에서 많이 쓰는 게 뒷담화.
뒷담화, 그러니까 앞에서는 되게 하하호 하면서 부장님 존경합니다. 역시 최고예요. 그랬다 뒤로 예를 들어 박민점이 얘기, 야, 김식 새끼 너 완전 욕하고 다니던데? 하는 순간 이제 걔는 아니구나. 순간. 이게 왜냐면 회사가 생각보다 뒷담화가 잘 돌거든요. 내가 어디 가서 막 하다가도 박민점하고 술 먹으면서 나 손보장 때문에 죽겠어. 나쁜 새끼야. 이거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이 둘의 관계가 또 어떨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뒷담화 생각보다 잘 도는데 그게 예를 들어 얘가 평소에 싫어하는 게 너무 티가 나. 그럼 뭐 역시 그 녀석 나 싫어하진데 평소에 좋아 죽겠다 그러던데 얘기 들었는데 오케이 너 완전 욕하던데 그럴 리 없어. 야 무슨 소리야. 딴 사람도 그렇대. 끝나 한 방에 이제 끝나는 거죠. 뒷담화. 진짜 무섭네요. 저런 케이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아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뒷담화 직장 내에서. 케이스가. 그러니까 이게 딱 충격적인 기억은 원래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신뢰를 쌓는 대화의 기술을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면 이게 쉽게 대답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신뢰를 쌓는데 대화의 기술은 아닌 것 같고요. 신뢰를 쌓으려면 오히려 듣는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 얘기 잘 듣고 있어, 경청하고 있어. 차라리 계속 그 느낌만 와도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는구나. 근데 사람이 제 경험상을 희한한 거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아니면 내가 누구 얘기를 들을 때 계속 끄덕거리면은 내가 저 사람과 되게 잘 통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럼 서서히 신뢰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얘기 계속 많이 들어주자, 듣고 계속 공감해주자, 이게 신뢰 쌓는 길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듣는 거 어떻게 어느 정도 잘한다고 I'm 생각하세요? listening. 듣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한 가지는 네. 변명하지 않기입니다. 변명하지 않기. 중요하죠. 짧은 커뮤니케이션을 순간적으로 하기. 그런 잘못했을 경우라든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바로 얘기하고 하겠으면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거기서 안 됐을 때 이게요 사실은 예. 아시대 않아요 이게 이래서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보다 사실 나중에 변화해보니 왜냐면 그 사람도 알아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알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쪽에서 그래 네 잘못은 아니지만은 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대신 제가 이런 대안을 찾아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오히려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기.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웬만하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신뢰를 깨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것도 저는 100% 동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인정하는 것만큼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저는 그게 습관적으로 많이 말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인정을 해봐요. 너무 쉽게 죄송합니다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도 신뢰가 떨어지는 것 그럴 수 같더라고요. 있겠다. 역으로. 제가 혼났거든요. 뭐 한번 말로만 네. 맨날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뭐 분이 이 자식이 그냥 많이 들은 거 진짜 어떡했네. 맨날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 뭐가 이렇게 죄송하냐? 오히려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해도 아니면 뭐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 그러면 근데 그만 좀 해. 분위기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거예요. 진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신뢰를 쌓는다는 것이 대화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한 번 내가 어떤 대화의 기술을 잘 보였다고 해서 바로 신뢰를 얻고 이러진 않아요. 이게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신뢰가 쌓이게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만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신뢰를 쌓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예. 이건 사실 저도 이거를 어디선가 옛날에 저도 젊으니까 아주 좀 그 멀지 않은 과거에 제가 이것도 좀 교육을 좀 받았던 게 있었는데요. 그게 당연히 이제 상대방과 신뢰를 쌓으려면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경청하는 게 뭐 고개 끄덕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정말 또 경청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눈을 쳐다보시나요? 아니 눈도 쳐다보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말할 때 뭐 손짓 제스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뭐 그런데요. 또는 뭐 이러거나 뭔가 뭐 이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뭐 팔을 내밀거나 하면은 상대방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똑같이 따라하면 네, 근데 그게 뭐 거울처럼 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뭔가 했을 때 만약에 팔짱 이렇게 끼고 있다면은 똑같이 바로 팔짱 끼지 말고 똑같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는 거예요. 동기화시키나요? 근데 그게 그 무의식적으로 내가 한 행동과 상대방도 비슷하게 하는. 근데 이게 놀리는 것처럼 뭐 키죽키죽 웃으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따라하지 마. 그렇게 되니까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제스처하면은 맞아요. 뭐 그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것 자체도 상대방한테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대화라기보다는 그 대화를 잘 들을 수 있는
그 제스처의 기술이 아닐까. 와. 예.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말을 하면은 이제 중간에도 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할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때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바로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말을 한번 요약해 주세요. 아. 그 요약도 뭐 그러해서 이랬잖아요. 이게 아니라 한두 문장 정도로 그때 말씀하신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만 하도 저 듣고 사람 있구나. 내 얘기 진짜 듣고 있구나. 이런 게 그 알 수 없는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중고급 스킬인데 이거는 여자친구랑 카톡을 하다가 여자친구의 뒷말을 따라하라라고 했다가 낭패를 보는 그럼 내 친구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그랬구나가 낫겠네요. 그래서 없었구나. 축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부장님이 오늘 확실히 진짜 깨알 같은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안 나오셨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오늘 말을 많이 해서 지금 목소리가 오히려 오늘 되게 깔려서 좋아요. 네, 좋네요. 저톤. 근데 아까 신뢰 얘기를 하실 때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가 많이 깨진다. 이 세 번째 키워드가 저희가 일관성이었거든요. 이 얘기를 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관성 없는 분들이 좀 많은가요? 정말 많습니다. 많고요. 뭐 저도 때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착한 부장이지만. 네, 때때로는. 네, 그럴 수 정말 있죠. 일관성 없네요. 네, 바로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 제 주변 분이 항상 정말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강조하세요. 다른 사람과의 의견이 틀릴 때는 이건 틀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거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전 처음에 그분을 뵀을 때 감동했어요. 정말 멋진 분이구나. 진정한 그 똘레랑스를 실천하시는 정말 멋진 분이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네. 바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뭐 업무 이제 좀 높으신 분이었어요. 업무 지시를 받는데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아니잖아. 넌 틀렸어. 야, 너 틀렸어. 이건 아니야. 이래 보니까 누가 봤을 때도 그건 사실은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분 생각이 워낙 확고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또 그날 어떤 회의 때 그분 또 말씀하십니다.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다른 거를 생각해 주세요. 맨날 그 이거. 멘트 아니에요, 그냥? 네. 그러니까 너무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얘기가 진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멘트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걸 절대 이거 마시면 안 된대. 일할 때 뭐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대. 실컷 얘기해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본인 생각이 바뀌어요. 말씀하신 그러면 오픈일 수는 있어. 근데 실컷 의견이 바뀐 다음에 마지막에 한마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안 해? 이게 사실 일관성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런 상사들이 있거든요. 주변에도. 사실 그게 일관성 없는 거지. 그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는 거는 다른 맞아요, 문제인 것 같고요. 내가 A라고 주장하다가 남의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맞았잖아. 내가 B라고 나중에 얘기하면서. 이게 일관성 없는 거죠. 뭐 실질하게. 말을 할 때 뭔가 나는 A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네. 근데 뭐 이거는 A대로 해도 A에는 이렇고 하는데 갑자기 뭐 삼천포 쪽에 사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예. 다른 길로 이제 가는 겁니다. A를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엉뚱한 뭐 전혀 상관없는 거를 그 말하게 이제 대화의 주제가 흘러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또 이제 방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일관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관성 얘기를 놓고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일관성을 지키는 게 나부터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존경받죠. 아마 세 일관성을 분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싶을 정도로 일관성이 없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많죠.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말과 행동이 틀렸던 적도 있고요. 저는 이제 어떤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을 안 좋아해요. 다들 네. 알고 있어요. 제 주변 분들은. 나는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을 안 먹어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저 회사 앞에 계란빵 파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계란빵을 사서 먹는데 네. 바로 들킨 겁니다. 그래서 뭐냐고. 그래서 이건 인하우스라고. 여긴 인하우스입니다. 굉장히 말과 행동이 바뀐 그런 좀 굉장히 많습니다. 재밌네요. 이런 경우도 뭐 있지만 사람을 근데 괴롭히지만 않으면 뭐 이런 경우는 뭐 귀엽게 넘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서 와, 이 사람은 진짜 좀 따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의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사실 이거 그냥 맞는 얘기가 아닌데 문득 한 분이 떠올라가지고 저희 팀장님이 일관성 있게 5시 반만 되면 옛날에 뒤를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게 뭔가요? 시그널 술 먹으러 가자. 항상 5시 반만 되면 일관성 있게 뒤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매일같이? 네. 와. 그러니까 본인 약속 없으면 5시 반만 되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담당들 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러면은 한 명이 딱 잡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선임이 메신저를 해요. 컴퓨터 닫아라. 아. 팀장님이 나가고 싶으신 거다. 아. 네. 선임이 눈치가 빠르죠. 아, 왜냐면 그 사람 일관성 있는 바꾸네. 패턴을 읽었기 때문에. 아. 오늘 날이다. 가는 날이다. 술 먹으러 가야 된다. 평균적으로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그분은 옛날에 한 3-4번은 드셨죠. 일주일에? 네, 그분 고양이 3,000 푸셨거든. 죄송하네요. 3,000보로 자주 가시는 분이군요. 진짜 고양이 3,000 푸셨거든. 일관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근데 오히려 예측이 되니까요. 아. 네, 예측이 되니까. 그분의 기분이나 이런 게 다 예측이 되니까 오히려 저희는 편했어요. 일관성이 참 어려운 개념인 것 같네요. 그럼요. 내가 이거 가서 쳐올게. 걱정하지 마. 가가지고 미안하다 2개. 미쳐버리는 거죠. 쳐오셨어. 새로운 걸 2개를 갖고 오셨어. 나무를 2개로 뻥튀기를 가져왔네. 이렇게. 짜란.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일관성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리액션입니다.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말하는 게 대화가 끝이 아니라 들어주고 그다음에 내가 반응해주고 웃어주고 가식. 뭐 이런 것들 네. 또 이렇게 과하면 또 오해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액션이 좋은 분들 어떤 분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특별히 이분은 참 리액션이 마음에 들더라 이런 분들은 저는 그 없어요. 리액션이라는 단어를 리액션이라고 하지 말고 예. 저는 피드백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 리액션이라는 게 물론 사실 저도 굉장히 좀 리액션이 좋다는 평을 많이 받아요. 오. 왜냐면 저도 나름 좀 그 감정이 좀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정말 감동하면은 그랬어? 그래서 이러면서 굉장히 그런 감탄사를 많이 연발하는데 저는 리액션은 사실은 대화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행동하고 뭐 그랬어 감탄하고 전 이거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게 정말 중요 요소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대화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피드백인데요. 그러니까 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어떤 공감의 말을 해주고 그냥 어머 그랬어 이게 아니더라도 아 이거 부분은 이거는 정말 대단한데요. 또는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와. 이게 긍정적인 피드백이든 부정적인 건 간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화로서. 내가 그러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얘기하고 싶어. 여자친구한 절대 이 얘기 전형적인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싸움의 시작이죠. 절대 쓰시면 안 네. 됩니다. 내가 봤을 땐 네가 이걸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일상적인 회사에서의 아, 예. 대화이고요. 절대. 남녀 관계에서는 절대. 아, 예. 큰일 납니다. 저는 왜 그쪽이 또 생각났어요? 리액션 좋은 분들은 약간 가식이란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자연스럽게. 소리가 정말 자연스럽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이 사람이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별말 안 해도 그냥 리액션으로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되게 영혼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끄덕만거리는데 이렇게 예. 끄덕거리는 이런 분위기인데 오 정말 영혼 없네요. 네, 근데 잘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그 웃음소리 하나로도 듣고 있구나 느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말 안 해도.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냥 듣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라서. 그러면은 반대로 뭐 너무 과해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할까요? 리액션이라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리액션 하는 사람도 목적을 갖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내가 당신 이 사람과의 대화를 좀 끌어당기고 싶은 거거든요. 모든 대화는 TPO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혼나고 있는데 리액션 맞죠. 제가 그러면 안 되죠. 막 이런 걸 이제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리고 싶다. 진짜 얄밉다. 근데 나름 이 사람은 리액션 하는 건데 제가 진짜 생각이 짧았습니다.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말씀하신 거 업무와 사적인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사적인 건 정말 원 없이, 왜냐면 회사에서도 사적인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저는 풍부한 리액션이 가능하면 많이 쓰시라고 권장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리액션 많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리액션을 잘 해줄 경우에 저는 실보단 득이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업무에 들어가서는 리액션이 사실은 조금씩 많이 더 최소화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도 오버하지 마라가 좀 교훈으로 이렇게 남는 건가요? 김성훈 업무는 부장님이 그래야 돼. 사적인 자리에서 리액션 진짜 잘하세요. 그쵸. 네, 진짜 잘하세요 리액션. 남의 얘기 잘 피드백이에요? 듣고, 아니면 네. 리액션이에요? 리액션과 피드백이 진짜 좋아 둘 다. 재미가 없어.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야 이게 다 기술이었나?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계획된 전략이었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네, 그거는 좀 어떤 그 좋지 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아, 예. 색안경. 예, 아무래도 그 오늘 주제가 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례들 계속 말씀드릴 뿐이고 인간인 인상 그거를 정말 기술적으로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몸에 밴 사람들은 그게 기술이에요. 근데 진짜 부장님은 그게 느껴져요. 몸에 배어 있다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게 느껴져요. 오, 명석. 오늘 뭘 바꿨네? 오늘 파마했니? 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1도 관심이 없거든요. 머리를 바꾸셨는지 뭔지 뭐 네. 아, 바꾸셨네요. 예, 이제 연락을 안 알았습니다. 하시네요. 예. 근데 이게 바로 캐치해 이게 주시죠. 인사팀의 그거예요. 소양이에요. 어. 사람을 보는. 저는 인사팀으로서의 소양이 없군요. 저도 없어요. 저도 없네요. 저도 없네요. 저렇게 못하겠던데. 5번째로 넘어가죠. 네. 5번째 키워드는요. 낄끼빠빠입니다. 아, 혹시 낄끼빠빠의 뜻 아시나요? 무슨 뭐 빠빠 이런 거. 바 요새 좀 유행하는 바입니다. 술도 팔고. 이럴 때 갑분싸라고 하죠. 이럴 때 낄끼빠빠라고 하고 갑분싸라고 하고 낄끼빠빠 뭐 다들 아시면서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라는 얘기를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낄끼빠빠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저요. 네. 커밍아웃. 저요. 네. 잘 못 끼죠. 알고 계시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고맙습니다. 언제 본인이 그렇게 반성을 하게 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괜한 분위기 쌓은 농담 하는 거. 갑분싸 만들어내는 갑분싸 만드는 거 특기거든요. 아 뭐 아까 연필심 뭐 흑심 네. 뭐 이런 거. 이전에는 어떤 그 뭐 연필심이죠. 그 흑심을 품고서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 나도 정도까지가 그 정도는 안 한다. 그건 좀 심하죠. 아 예. 그 정도까지는 안 하나. 네. 힘드네요. 그럴 때가 내가 낄끼빠빠가 힘들다. 네, 이건 내가 낄자리 아니었구나. 이런 느낌 들 때 있죠. 그것도 그렇고 오히려 뭐 예의상 물어보는데 참석하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그게 기본이죠. 네, 예전에 이렇게 예전 직장에서 한 80년대 후반 이렇게 90년대 초반 예. 이런 안 가는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술 먹으다 예의상 던졌는데 좋다고 불었죠. 다음 날 제 바로 아래 후배가 거길 왜 가요? 눈치 없이 이러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와. 네, 그런 거 끼면 안 되는구나. 사주고 욕먹는. 돈 쓰고 부장님 욕먹는. 가실래요? 네, 이따가 식사나 같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 저희 술 먹는데 알겠어요. 부장님 혹시 가실래요? 가지. 정말 가실래요? 그래서 항상 빠집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기술이시군요. 아예 빠집니다. 항상 빠지는 게. 그럼 너무 외롭지 않나요, 근데? 괜찮습니다. 저에겐 또 저만의 취미생활이 있고. 아하. 집에 가서 프라모델 열심히 조립에 색칠에 힘을 쓰시고 프라모델 갖고 가세요. 돈 내주시고. 거기서 조립하고. 사무실에다가요? 재밌네요. 맞네. 네. 알겠습니다.